이지혁, 내 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단 말이지? 지은호의 고백은 고성희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7년간의 짝사랑, 차가운 거절, 그리고 조건 때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잔인한 이야기. 그 고백이 더 아프게 다가온 이유는 지은호는 사실 고성희의 친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충격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 날, 우연히 첫사랑의 소식을 듣게 된 신부 정부와 사랑을 찾아 떠난 것으로만 알려졌던 그 사건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지혁의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고성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공간,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위해 지은호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고성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은호는 20여 년 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친딸이었기 때문이었죠. 차창 밖을 바라보며 고성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자신의 지위, 그리고 가족들에게 숨겨온 과거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꽁꽁 얽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에 고성희는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마주 앉은 고성희와 지은호. 지은호는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프로젝트를 따낸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고성희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어요. 사모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호의 밝고 순수한 미소를 보며 고성희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딸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엄마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엔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니 실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고성희는 딸을 향한 자랑스러움을 비즈니스 칭찬으로 포장했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그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과찬이세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고성희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어머니인 자신은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고성희는 표정을 단단히 관리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은호 씨 같은 분이라면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고성희는 딸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딸이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은호의 얼굴에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고성희의 예리한 눈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아픈 기억이 있구나. 사실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고성희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대학교 동아리 선배였는데 이지혁이라는 분이에요. 이지혁.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며칠 후 자신의 아들 성재의 절친이자 하늘건설 외동딸과 결혼하기로 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이지혁이요? 혹시 어떤 분인지. 7년 동안 짝사랑했어요. 정말 바보 같죠? 지은호의 쓴웃음에 고성희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내 딸이 7년 동안이나 한 남자를 좋아했다니. 7년이나 정말 오래 좋아하셨네요. 그분도 은호 씨를 좋아하셨나요? 고성희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아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혁 선배는 비혼주의자라면서 결혼은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만 품고 있다가 얼마 전에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요. 고백을. 고성희는 딸의 용기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7년을 좋아한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너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차갑게. 그 순간 고성이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어요. 테이블 아래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말이죠. 이지영, 네가 감히 내 딸을 그런 식으로 아프게 했단 말이지? 하지만 고성이는 표정을 애써 관리하며 지은호의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은호가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다렸어요.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비혼주의자라던 선배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며칠 후에요. 고성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갑자기요? 네, 하늘건설 외동딸과 계약 결혼을 한다면서요. 계약 결혼이라고요? 고성이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자신의 아픔에 빠져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사랑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전 가난해서 싫었나 봐요. 그 마지막 말을 들은 순간 고성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딸을 그토록 아프게 한 이지혁이 이제 곧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고성이는 은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지은호는 억지로 밝게 웃어 보였지만 고성이는 딸의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고성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딸을 아프게 한 그 남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고성이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딸의 아픈 표정, 7년간의 짝사랑, 그리고 그 잔인한 거절. 모든 것이 고성이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이지혁, 내 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단 말이지? 차가운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딸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이제라도 딸을 지켜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녀를 복수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성이의 머릿속에 완벽한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스쳤어요. 며칠 후 있을 이지혁의 결혼식, 그리고 신부 정보아. 고성이는 이미 사설 탐정을 통해 정보아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었죠. 2년 전 헤어진 연인, 그리고 민준이라는 남자. 고성이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보아의 전 연인에 대한 정보는 이미 완벽하게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용접사로 일하고 있고 SNS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정보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군. 고성이는 서재 한쪽에 있는 금고를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설 탐정이 작성한 정보아의 신상보고서, 그리고 민준이라는 남자의 현재 상황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고성이는 정보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아 씨, 나예요. 고성이. 사모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정보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고성이의 갑작스러운 연락이 의외였던 것이죠. 결혼 축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차가움이 숨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요? 무슨...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고성이의 의미심장한 말에 정보아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오후에 시간 내볼게요. 감사해요. 그럼 롯데호텔 라운지에서 3시에 만나요. 전화를 끊은 고성이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걸린 호텔 카페에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보아 씨, 먼저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사모님.
그런데 급하게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정보아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성희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이 결혼 며칠 전에 급하게 만나자고 한다면 분명 중요한 일일 텐데. 보아 씨, 혹시 민준이라는 분 기억나세요? 민준이요? 순간 정보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애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 어떻게 그 이름을... 정보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전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분이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고성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정보아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지금 호주 멜버른에서 계시는데 아직도 당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더군요. 민준 씨가... 정보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년 전 아버지가 보육원 출신과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을 때 결국 민준을 포기해야 했던 그 아픔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호주로 떠나기 전에 민준 씨가 남긴 편지도 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고성희는 미리 준비해둔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사설 탐정이 민준의 동료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정보아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보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익숙한 글씨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편지의 내용을 읽는 정보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아 씨, 진정한 사랑과 현실적인 결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고성희의 질문에 정보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지혁과의 결혼은 자신이 선택한 현실적인 결정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체면과 미래의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 하지만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미 모든 준비가... 보아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2년 전에 놓친 진정한 사랑을 이번에도 놓치실 건가요?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이지혁을 향한 차가운 복수심이 숨어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알면... 아버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아세요? 민준 씨가 보육원 출신이라서죠. 하지만 지금 그분은 호주에서 능력 있는 용접사로 성공했어요. 고성희는 치밀하게 준비한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지혁 씨와의 결혼.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없는 결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정보아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고성희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결혼식에는 나가세요. 하지만 신부 입장 직전에 사라지세요. 그리고 호주로 떠나는 거예요. 민준 씨에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지혁 씨가...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단지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 그런 거짓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성희의 말에 정보아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억눌러왔던 민준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깊숙이서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항공료도 체류비도 제가 모두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민준 씨와의 만남도 제가 주선하죠.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정보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전 집안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던 진정한 사랑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이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는 좋은 말 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세요. 정보아는 고성희의 진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민준과의 재회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약속할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정보아는 고성희가 준비해준 항공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호주 멜버른행 비행기는 오후 6시에 출발 예정이었고 결혼식은 오후 4시였죠. 신부 입장을 하지 않고 바로 공항으로 향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보아 씨, 준비는 다 되셨나요? 고성희의 전화를 받은 정보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보아 씨,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2년을 기다린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고성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보아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편 결혼식장에서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웨딩홀은 하얀 장미와 수국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이 지역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을 거절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니. 박성재도 하객석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친의 결혼을 축복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지역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지은호가 받을 상처도 걱정됐습니다.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정보아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보아야,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친구들의 축하 인사에 정보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곧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의 재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2년 만에 만날 민준의 얼굴을 상상하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할 차례예요.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서 말했을 때 정보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보아는 자연스럽게 말하며 신부 대기실을 나섰어요. 하지만 화장실로 가는 대신 미리 확인해둔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 뒷문에는 고성희가 보내준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는 이미 모든 상황을 브리핑받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공항으로 바로 가시죠? 네, 빨리 가주세요. 정보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결혼식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오후 4시, 하객들이 모두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지만 1분, 2분, 3분이 지나도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 지역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호는 하객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망신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지역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미안해요. 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요. 그 순간 이 지역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양가 부모들은 당황했으며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이지혁 씨, 신부가 왜 사라진 건가요? 계약 결혼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편 고성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뉴스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각종 포털 사이트와 뉴스에서는 이미 하늘건설 정보와 결혼식 도주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지혁. 내 딸을 아프게 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지. 모든 사람들은 정보아가 2년 전 헤어진 연인 때문에 결혼식에서 도망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성희가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국의 첫 번째 단계였죠. 지은호는 결혼식장에서 이지혁의 결혼식이 파탄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황급히 결혼식장을 나오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호야, 정말 충격적이다.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지혁이 정말 큰 상처받을 것 같은데. 동아리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전혀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한 친어머니의 복수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성희가 바로 자신의 친모라는 것을. 고성희의 완벽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더 큰 계획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차례차례 실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 지역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돈 때문에 결혼하려다 차인 남자. 신부도 떠나간 허세남의 최후.
각종 매체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이 지역을 조롱했고 온라인에서는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이 지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용직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며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고성희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모른 채 고성희의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3천만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 덕분에 그녀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은호 씨, 정말 훌륭한 작업이에요. 다음 프로젝트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성희는 딸의 성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